여기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은 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 이 범죄자의 말을 과연 믿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선 안 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고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실 건가요? 믿는다면 혹은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여러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봤을 겁니다. 우리가 관상을 볼 수 있는 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삶의 기록이 미래를 예측할 신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점기 같은 아픈 역사를 왜 배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차곡차곡 모인 것이라는, 삶의 기록이 차곡차곡 모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것이기에 역사는 개인, 사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역사라는 학문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짐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이자 정체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사과할 리가 있나요? 피해 할머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애타는 마음일 겁니다. 일본이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며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게 계속된다면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힘들 것입니다. 껄끄러운 기억이 있는 상대와 친하게 지내는 건 엄청 힘든 일이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거기에서 파생된 동북공정을 비롯한 각종 공정들, 역사를 왜곡하려는 행위는 기억을 조작하려는 행위이자 한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기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 실리를 추구하고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일은 우선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네, 우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기록된 역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아픈 기억은 있습니다. 이별, 실패 등등. 그 기억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고 정면 돌파해야 더욱 강한 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점기 같은 아픈 역사를 왜 배울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픔과 마주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테니까요. 피하거나 잠시 덮어두는 건 자기 부정입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에 우리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아픔을 준 상대방도 반성하고 사과할 겁니다.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폭로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일본은 역사 앞에서 당당했을 겁니다.